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우여곡절 끝에 순항하고 있는 KF-X 소식입니다. 현재 창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KF-X 사업이 시제기 조립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입니다. 한간에서는 5세대 전투기들이 출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4.5세대를 개발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눈도 있지만 전투기 한번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본 우리나라에서 현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의 대체용으로 제작되는 전투기입니다. F16 이상의 성능을 가진 미드급 역할의 전투기로 쌍발 엔진을 탑재하여 FA18 이상의 기동력을 자랑합니다. KF-X가 2028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가파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F-X는 세미 스텔스 전투기로 RCS가 낮아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 해군의 FA18,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입니다. 세미 스텔스의 성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X 외형이 F22와 닮은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합니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 이후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북한은 제공권을 영영 잃게 될 것이며 중국이 개발한 엉성한 4세대, 5세대 전투기는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영공은 더욱더 함부로 침투할 수 없는 영공이 될 것입니다. KF-X는 방위력 상승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술력의 축적과 우방에 수출할 수 있는 무궁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KF-X 사업단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에 난관도 많았다면서 K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말했습니다. K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하였으며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습니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인데 저렴하면서 성능 좋은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격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KF-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열립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입맛에 맞는 다양한 미사일들을 개발해 미국의 눈치 없이 마음껏 장착할 수 있습니다. 카이의 한 임원은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상태이지만 F-22 개발 사례와 유로타이푼 등 개발 사례를 보았을 때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금액과 기술력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6세대 전투기를 출시하는 시점이 과연 유인 항공기가 필요한 시점인지도 의문입니다. KF-X에 시제기가 조립되면서 절반 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KF-X 사업은 굉장한 난관에 부딪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도 많았습니다. 사업 자체 검토를 5번 거치며 시작하기 전에 폐기될 뻔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F-35를 도입하면서 약속받은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장화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장비 등 미국은 핵심 기술 4가지 이전을 거부하며 다시 한번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습니다. A사 레이더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의 경험이 있었지만 A사 레이더 기술은 4가지 중 가장 핵심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것으로 사전에 예상을 하고 있어서 A사 레이더 관련 기술을 미리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연구소가 기술은 갖고 있지만 하나 시스템이 만들어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A사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를 시험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이 보유한 A사 레이더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고성능이며 모듈의 소재도 첨단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KF-X A사 레이더의 특징은 적 항공기는 물론 지상,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할 수 있는 지형 회피 추적 능력도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투기 외부에 장착됐던 항포포드를 따로 달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손으로 개발한 A4 레이더는 전투기의 첨단 장비로 한때는 국내 기술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첨단 장비 중에 첨단 장비로 꼽힙니다. 이런 장비를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재 시제기 조립이 한창인 경남 사천의 카이에는 세계 최첨단 장비로 KF-X 시제기 조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체계 개발 기간인 오는 2026년까지 총 6대의 시제기와 지상용 구조 시험체 2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 제조사인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조차 보유하지 못한 자동 조립 장치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이 KF-X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모두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 것으로 국내 전투기 제조 인프라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체 지지대 11곳에 설치돼 레이저를 이용해 조립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밀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1인치에 달할 정도로 초정밀을 자랑합니다. 자동 조립 장치 도입으로 과거 한 명이 11일간 하던 조립 작업을 2.5일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업 효율성이 80% 정도로 높아진 것입니다.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은 전투기 동체 조립을 위해 필요한 리벳 작업을 위해 필요한 구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장소에 표시하고 뚫는 장비로 미국에서는 구멍의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 구멍을 뚫는 장비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2가지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통합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중으로 하는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KF-X가 4.5세대에 다소 애매한 포지션의 전투기라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전투기 한번 만들어보지 못한 국가입니다. FA-50도 결국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한 반쪽짜리 국산 전투기에 불과하며 로우급입니다. 다른 국방 선진국들도 그 완성을 장담할 수 없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에는 굉장한 기술의 무리가 있으며 사업비만 날리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타협하여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그 기술을 축적하고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더 훌륭한 전투기를 만들려는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KF-X 사업의 가장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KF-X 시제기 6대 조립이 완성되고 각종 테스트가 순항하여 KF-X가 제대로 전력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에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며 나아가 포스트 KF-X 사업에서는 미국과 버금가는 세계 3위권의 전투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